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북부 동해안으로는 밤에 약한 비 소식이 있고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로 옷 입기 참 애매한 날씨죠. 오늘도 아침 출근길 외투가 낮 동안엔 다소 덥게 느껴질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요, 체온 조절을 위해서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울진과 영덕으로는 밤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4도, 영덕 16도, 포항이 18도, 경주가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2도입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오후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큰 일교차와 건조한 대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포항문화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포항시 북구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후보가 지지도 53.1%로 26.9%의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지도는 미래통합당 김정재 후보가 53.1%,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26.9%, 정의당 박창호 후보 3.9%입니다. 연령별로는 김정재 후보가 5, 60대 이상에서 지지도가 높았고 오중기 후보는 3, 40대에서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김정재 후보가 흥해읍과 송남현 등 읍면 지역에서, 오중기 후보는 장량동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지지 후보를 선택한 요인은 능력과 경력이 30.7%, 소속 정당 26.8%, 정책 및 공약 19.5%입니다. 당선 가능성은 미래통합당 김정재 후보가 67.4%,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16.8%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미래통합당이 47.5%, 더불어민주당 25.0%, 정의당 3.7%, 국민의당 3.6%입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미래한국당 43.4%, 더불어시민당 12.4%, 정의당 6.4%, 열린민주당 6.0%, 국민의당 3.8%입니다. 이번 조사는 포항 M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포항시 북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1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응답 및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선관위 주최 포항시 북구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어제 포항문화방송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회였는데요. 포항 북구의 현안인 지진 피해 복구와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경기 활성화 대책 등을 놓고 열띤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진 피해 극복 대책으로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박창호 후보는 중국도 에너지의 40%를 신재생으로 대체하고 있고 전남은 48조 규모의 해상 풍력을 시작했다며 동해안에도 10조 원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해상 풍력을 통해서 탈원전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미세먼지도 줄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기 후보는 철강 산업을 기술 집약형으로 전환하고 수소에너지, 2차 전지 등 이른바 트리플 경제발전 전략으로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제시했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SOC 투자로 포항의 산업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내겠습니다. 영일만 대교의 조기 완성과 2조 원대 LNG 벙커링을 유치해서 김정재 후보는 철강 산업만으로는 한계라며 환동의 물류와 관광을 아우르는
3대 특구 내실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우리 포항을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들어가고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 대책으로 오중기 후보는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김정재 후보는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긴급 금융 지원을, 박창호 후보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기업의 해고 금지 조건으로 100조 원 지원을 피력했습니다. 상대 후보 공약 검증과 의혹 해명 요구에서는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해상풍력 발전기를 건설할 경우 어민 민원에 대해 박창호 후보는 풍력 발전기 아래에는 오히려 물고기가 훨씬 더 잘 산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좀 반대를 하겠지만 어권에 대해서는 보상을 당연히 해야죠. 인구 80만, 소득 5만 불 달성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오중기 후보는 SOC 10조 시대 반드시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인구 80만 도시 산업 기반 제대로 안정시키고 집값, 지진으로 떨어진 집값 안정시켜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경선 도중 불거진 전 시의원 가족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 후원금 논란에 대해 김정재 후보는 문제 소지를 확인한 즉시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법에 따라서 반환을 한 것이고요. 후보자 토론회 초청 대상이 아닌 국가혁명 배당금당 박건우 후보는 10분간 방송 연설회를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도 후보자 TV 토론회가 열렸는데 공약과 자질, 지역 현안을 두고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 후보자들은 혁신과 정권 심판, 지역 발전 등을 각기 외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바꾸지 않는데 무엇이 새로울 수 있겠습니까? 새롭지 않으면 혁신할 수 없습니다. 바로 제가 새롭습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로 드러난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 무조건적인 진영 논리에 우리 국민들은 엄청나게 분노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3.3 정책이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초선 의원으로는 다선 의원들이 질비한 국회 예산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역 경제를 살릴 힘 있는 다선 국회의원이 지역의 환경 현안으로 옮겨가면서 토론회 열기는 달아올랐습니다. 봉화 석포 재련소 사태는 기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선에서 영주댐은 녹조 해소 방안을 마련한 뒤 활용하자며 네 후보가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울진의 신한울 원전 공사 중단을 두고는 황재선 후보는 핵 폐기물 처리 방안의 우선 마련을, 새 후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즉각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가운데 장윤석 후보는 박형수 후보의 로펌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울진 군민의 행정소송에서 상대 측, 즉 정부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는 주장을 집요하게 이어갔습니다. 후보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영진에서 정부를 대리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국민들이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 후보로서도 책임이 있다는. 그 소송 문제는 사실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영진이라는 로펌의 대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대구에 머물면서 대구 사건을 주로 하고. 장윤석 후보는 과거 국회의원 재임 시절 추진된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장윤석 후보님께서는 과거에 판타시온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업비의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잘만 하면 경제적으로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있습니다. 여당 후보인 황재선 후보에겐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대다수의 울진 주민들은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재선 후보님은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시는 것인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고준위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경제가 붕괴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지나치게 억측. 국가혁명 배당금당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의 지역 발전 공약은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울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총선 후보들에게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 등 울진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울진 범대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원전 주변 지역 특별법 제정,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원전 문제와 관련해 박형수 미래통합당 후보와 장윤석 무소속 후보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반면 황재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반환경 후보 37명을 선정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정당별 반환경 후보는 미래통합당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우리공화당 2명,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민생당이 각 1명, 무소속이 6명이며 과거 반환경 의원 명단과 총선 낙천 인사,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임명 사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가 또다시 탈원전과 4대강 등 환경 현안을 정쟁화하고 지역 개발 사업에 몰두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국회가 기후 위기 대응과 국토 보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선 시민들의 모습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도 줄조차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손은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구시청 앞에 빈 의자 수십 개가 놓였습니다. 대리운전기사,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라고 적힌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무인 집회 모습입니다. 생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이병태 씨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손님이 끊겨 수입이 3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영업한 만큼 돈을 버는 자영업자나 마찬가지지만 개인 사업자는 아니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 임금에도 못 미치고 하여튼 생존 임금도 못 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실이. 우리가 지금 특수고용직이라서 어떤 그렇게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진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사 김지희 씨는 석 달째 소득이 0원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사실상 실직 상태에 놓였지만 실업급여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활대출이 전혀 안 되고 저희도 노동자거든요. 솔직하게 노동자인데 이제 그 노동자성을 저희는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부는 이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위해 대구시에 예산 12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한 달에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17,000명 정도가 받을 수 있는 규모인데 이마저도 선착순입니다. 정부는 전국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대구에는 몇 명이나 있는지 추산조차 힘듭니다. 사회 안전망 밖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코로나 피해를 파악하고 대구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질병은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서도 역병이 발생하면 강력한 격리나 사회적 연대로 역병을 이겨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시대 빈민의 구제와 치료를 담당하던 화린선은 역병이 발생하면 출막이라는 임시시설을 성밖에 두고 감염병 환자를 이곳에 격리해 치료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철저한 격리를 통해 역병에 대응한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양반들은 집에서 감염병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16세기 안동의 양반이었던
성재 금남수 가능인 성재 1기에는 감염병을 앓는 가족들을 치료하고 돌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금남수는 아들이 역병에 걸리자 집안에 자가 격리시키고 아들을 치료하면서 곧바로 며느리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 등 철저한 격리로 역병을 이겨냈습니다. 감염병을 대하는 선인들의 이성적이고 침착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사찰에서도 나타납니다. 18세기 중반 경상도 지역에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자 양반과平민까지 문경대성사에서 격리돼 치료를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도 연대와 돌봄을 통해 고통을 나누는 모습들은 수많은 기록으로 남겨져 있고요. 돌봄을 제공하는 이웃, 사회, 더 나아가 국가는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역병을 이겨낸 조선시대 선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코로나19에 고통받는 현대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물류 비용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에 물류비 25억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수출 물류비가 발생한 기업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업체별로 1분기 수출 신고 필증, 창고 보관 영수증, 운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해서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경북 지역 수출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선박 운항이 중단되면서 비행기로 운송하거나 수출 상품의 현지 유통이 정체되면서 창고 보관 기간이 늘어나는 등 물류 비용이 증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북 각 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무급휴직자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군은 이를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특수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지원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9일부터는 온라인 접수에 나서고 13일부터는 읍면동에서 29일까지 병행해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마감일 종료 후에는 10일 이내 지급되며 1차 신청 후 예산의 여건에 따라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쳐 2차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월 운항이 중단된 포항 울릉간 선플라워호 대체선 투입 문제를 울릉군과 대저해운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선사에서는 국내외 마땅한 선박이 없다는 이유로 엘도라도호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울릉군 여객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엘도라도호 투입만에 반대한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입니다. 요즘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로 옷 입기 참 애매한 날씨죠. 오늘도 아침 출근길 외투가 낮 동안엔 다소 덥게 느껴질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요, 체온 조절을 위해서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양이 많아지겠고요. 울진과 영덕으로는 밤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4도, 영덕 16도, 포항이 18도, 경주가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2도입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오후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큰 일교차와 건조한 대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